제 전공인 신앙님 얘기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 신앙님 사건은 김대여 뭐 채널A 사건 등 여러 뭐 사건이 있는데 그 네네. 계보를 잇는 악질적인 그런 사건이고요. 맞습니다. 저는 이제 그 맞장을 썼기 때문에 이 맞장에도 이 신앙님에 관한 얘기가 있습니다. 예. 그러면 거기 맞장에 신앙님에 관한 얘기가 있으니까 우리가 한 권당 5,200만 원에 팔자. 대장동 게이트가 터졌어요. 8월 말에 이제 터지고 9월 10일 날 주간조선 보도로 이제 그게 막 활활 타올랐거든. 이재명은 이럴 때 이걸 뭐 정직하게 해명한거나 이럴 마음이 없어. 그냥 이거를 다른 사람한테 뒤집어 씌우고 싶은 거야. 그래서 9월 15일 날 제가 이건 추측하기에 이재명이 시킨 거라고 생각해요. 맞아. 그러니까 왜냐하면 김만배하고 신앙님이 신앙님하고. 만났어. 신앙님은 뉴스타파의 지도위원이었나 그랬을 거예요. 쫄딱으로 있는 그런 사람인데 둘이 만나서 녹취록을 찍어. 근데 이게 왜 이게 문제가 되냐면요. 대장동 터지기 전에 녹취록이 있었다면 이거는 신빙성이 있을만 하지. 네. 그런데 대장동 사건 터지고 이걸 조작하기 위해서 그 녹취록 파일 보면은 뭐가 있냐면은 이재명은 정말 난놈이라는 표현이 있고 맞아요. 그리고 이재명이 우리가 이제 사익을 취하는 걸 계속 막았다. 그렇게 이재명을 칭송하면서 뭐라 그러냐면은 대장동이 윤석열 게이트를 만들기 위해서는 어차피 윤석열 그 당시에 대구 고검에서 근무하고 있었기 때문에 대장동 사건이 일어날 당시에는 이게 몸통이 될 수가 없어. 그래서 대장동에 투자된 자금 네. 중에 일부가 2011년 부산 저축은행 불법 대출 자금이에요. 그 불법 대출 자금을 이제 수사한 사람이 바로 윤석열 대통령인데 네. 그 당시에 왜 이 1,100억 대출 알선한 놈을 안 잡아 넣느냐. 그래서 너는 대장동 몸통이다라는 되게 이상한 네, 논리를 네, 펴요. 네. 근데 사실은 그건 말이 안 돼요. 아니 부산 저축은행 그럼 그 대출이 없었으면 대장동이 안 일어났겠습니까? 맞습니다. 그건 전혀 아니야. 어쨌든 이 일당들은 어디선가 돈을 끌어와서 그럼요. 이거를 해자는 했겠지. 근데 2011년 사건이 왜 4년 뒤에 그 대장동 사건의 이유가 맞아요. 돼야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이 당시 2011년 이 사건을 윤석열 대통령이 무마했다는 그런 녹취록을 만드는데 그 녹취록 중에 이런 게 있어요. 네. 그 주범이 이제 검찰에 불려가는데 너무 이제 무서워하니까 야 윤석열 내가 너 섭외해 놨으니까 가서 커피 한 잔 마시고 와 그랬더니 딱 갔더니 윤석열 대통령이 진짜로 커피 한 잔을 타주더라. 그래서 이제 풀려났고 이 사람이 나중에 대장동에서 큰 활약을 한다고 하면 거지 같은 시나리오는 실제로 이 사람이 나중에 대장동 하기 전인가 알선수재로 결국 구속이 돼요. 그리고 이런 녹취록을 만들었는데 나는 여기서 두 번째 의문점이 있습니다. 9월 15일 날 만든 녹취록을 네. 왜 6개월 후에 6개월 묵혀서 이거를 왜 내보냈느냐. 대선 3일 전에.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게 대선 막판에 터졌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진짜 10% 이상 차이가 난다는 여론조사 계속 나왔는데 대선 딱 막상 끝나고 보니까 25만 표가 난 이유가 이 녹취록이 막판에 터져서 맞아. 그 폭발력이 있어. 이 녹취록 터지고 나서 MBC가요 이 녹취록 가지고 막 영상 올린 게 녹취 파일 60만 재생이 되고 막 좌파 언론이 붙어가지고 이걸 펌프질을 했단 말이야. 그 3일 동안 그리고 인터넷 커뮤니티 내가 그걸 알잖아. 인터넷 커뮤니티에 MLB 팍이라고 있어요. 엠팍. 그 당시만 해도 저기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막 보수가 좀 유리한 사이트였는데 거기서 그러니까 이게 밤 12시에 딱 녹취 파일 관련해서 글이 올라오고 뉴스파파 기사가 올라오고 그리고 나서 거기서 새벽에 갑자기 수만 조회수와 더불어 수만 댓글이 6만 6천 개 댓글이 수만 개 그리고 막 언급됐어요. 추천도 수천 개 엠팍 많이 해봤잖아. 그래서 아는데 거기서 그렇게 많은 추천 내가 받은 모든 추천을 다 합해도 저렇게 될 수가 없어. 맞아. 근데 어떻게 저런 추천을 받는 거야?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도 안 되는 공작이 벌어졌는데 전 이거 당연히 여기서 뭔가가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김만배가 신앙님이랑 이거 찍고 나서 신앙님한테 1억 6,500만 원을 준 거야. 그런데 신앙님은 이거를 책 3권 값이라고 얘기한 겁니다. 이거를 어떻게 그러니까 저는 아무리 있잖아 낯이 좀 두꺼워도 좌파가 원래 낯이 두껍거든.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건 좀 너무하지 않냐? 어쨌든 그 책이 바로 이제 혼맥 지도라는 책이고요. 그러니까요. 혼맥 지도가 이제 조중동을 비롯해서 족벌 언론들이 어떻게 한국 사회를 지배하게 되는지 결혼을 통해서라는 근데 있잖아요 여러분 혼맥 지도하고 그 신앙님을 쳐봐요. 네이버에 쳐보면 이거에 관해서 강의를 미디어 오늘에서 소개한 거 말고 이 책에 대한 얘기가 하나도 없어. 없지. 하나도 없어. 아무도 관심 없는 책이고요. 그리고 여기에 대한 이 비슷한 책을 18,000원에 얼마든지 살 수가 있는데 이거를 샀다는 것 자체가 되게 이상한데 더 웃기는 게 뭐냐면 이거예요. 이 녹취록이 공개된 건 3월 6일입니다. 대선 3일 전인. 그런데 그 이재명이 그보다
열흘 전인 2월 25일 대선 토론회에서 네. 이 얘기를 해요. 이 얘기를 하고 민주당이 계속 붙었고 안민석이 뭐라는지 아세요? 대장동은 커피 게이트다. 이런 개소리를 해요. 이런 개소리하고 계속 이제 방송 나가서 윤석열이 몸통이라고 네, 이거를 네, 갖다 네. 하고 심지어 네이버 지식인가도 윤석열이 몸통 맞나요? 막 이런 댓글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정말 표 차이가 많이 정말 뒤집어졌을 그러니까 겁니다. 그러니까 하마터면 그렇습니다. 우리가 망할 뻔했고요. 25만 표라는 게 너무 아찔하잖아요, 진짜. 맞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이 녹취록이 종종 인용이 됐고요. 남욱조차도 여기에 이제 인용, 남욱도 검찰 진술 오자마자 그 얘기했죠. 그렇죠, 예, 그렇죠. 예. 그의 검찰 진술을 그렇게 하고 나중에 거짓말이라고 뒤집었어. 그리고 뭐 조용한테도 김만배가 이랬다며, 야 내가 너 팔아가지고 좀 우리 뭐 좀 조작할 거야라고 하니까 조용해서 동의했다고 하는데 나중에 네, 검찰 네. 가서 조용히 다 불었어. 상상도 못하는 방향으로 갈 거야. 공부 많이 했네. 아니 요새 공부를 이렇게 열심히 해? 아니 유재 다 나왔어. 다 한 번 보면 다 알아? 보지 않고 들었어. 와 천재다 천재. 아니 근데 다 알고 있네. 2002년에 김대엽 사건이 언제 터졌냐면 5월 6월 달에 터졌어요. 네. 5월, 그러니까 2002년 5월 6월에 김대엽이 그러니까 몇 개월 전에 이거 녹취록 터뜨렸는데 네. 이 녹취록이 사실 뭐 알고 보면 날짜도 안 맞고 다 허위잖아. 근데 그 당시에는 그 오마이뉴스 같은 데가 막 맞아요. 이렇게 하면 이거를 맞아요. 갖다 팩트 체크할 만한 수단이 없었다고요. 없었지. 그래서 몇 개월 동안 그거를 방어를 못 하고 결국 그렇죠. 진 거라고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또 예. 그러고 나서 졌잖아 선거에서. 만약에 이회창 총재가 이겼으면 진실이 빨리 드러났을 텐데 이게 선거에서 져버리니까 그냥 묻어가고 뒤늦게 밝혀졌잖아요. 그러니까 네. 이재명 입장에서는 그 교훈이 있는 거라니까. 온갖 거짓말을 해서라도 일단 이기면 우리 정권 하에서 묻어간다 이렇게 돼버린 거지. 김대엽 폭로. 그러니까 이정현 씨, 이해창 아들이 네. 그 돈 주고 병역을 무마했다, 뭐 빼줬다 이것 네. 때문에 한꺼번에 지지율이 11%가 빠진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영향이 많이 미쳤고. 근데 김대엽이 어떤 놈이었냐면 얘는 이미 95년에도 뭐 사기 저질러서 그렇죠. 사기를 친 놈이에요. 그러니까 민주당은 정말 사기꾼을 굉장히 많이 온 거야. 그리고 깡패라 하지 그 못하는 당시에 정당. 오마이뉴스가 그 앞잡이가 돼서 맞아요. 그 뉴스타파 입장에서는 오마이뉴스가 그 지랄을 하고 나서 나중에 한경오라고 하는 메이저급으로 가버린 거 보면서 우리도 이 지랄을 해주면 정권 바뀌면 오마이뉴스처럼 클 수 있겠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겠지. 맞습니다. 그리고 그 민주당 패널에다 설주한 변호사 뭐라 했는 줄 알아? 그 책을 5천만 원을 판 거에 대해서 물어봤다 입장을. 그랬더니 뭐 아니 그 책에 대해서 가치는 주관적인 거 아니냐. 자기가 받아가지고 그 책을 사서 그거를 나중에 출판해서 그 이상 벌 수 있겠다고 판단한 게 아니냐. 병신 아니냐고. 설주한 얘네들 왜 공부를 안 하거나. 그 책 출간됐어. 지금 절판된 거지. 출간됐는데 많이 안 팔아서 절판된 책인데 무슨 그 책이 출판도 안 된 것처럼 거짓말을 하면서 무슨 이 책을 이제 출판하고 1억 5천 이상의 가치를 얻을 수 있겠다고 생각한 거 아니냐. 일제시대 조선일보 사장이 누구랑 결혼한 게 그게 뭐가 대단한 정보야. 그거 딴 데서 다 나오는 얘기고 찾아보면 나오는 얘기고. 차라리 제가 쓴 마테우스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은 진짜 구하기 힘들어. 손잡고 10군데를 찾을 수 있어. 그래도 난 그 책을 5천만 원에 안 팔아. 그러니까. 나는 그냥 한 2만 원만 주면 팔아요. 아니 어떻게 그 얼굴빛도 안 변하고 그런 뻔뻔한 거짓말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아주 더러운 공작은 이거는 선거판에서 이거는 없어져야 되는 겁니다. 근데 전재수가 이러더라고. 근데 뭐 사실관계가 아직 드러나지 않았고 첫 번째. 두 번째 왜 국힘은 수사 안 하냐. 아니 뭐가 있어야 수사를 하지. 그러면 수사할 걸 달라고. 그리고 세 번째가 또 뭐냐면 이거야. 뉴스타파가 매체가 작은데 그게 대선에 뭔 영향을 미쳤냐. 좌파들이 총동원해서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에서 작업질을 했고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아니 대선 토론회 때 그리고 이재명이 윤석열 대통령한테 대장동 몸통이라 그래가지고 설전이 벌어졌었잖아요. 그럼. 그리고 최경영의 걔가 그때 그 방송한 내용이야. 네, 남욱 변호사가 검찰 조사에서 2011년 대검 중수부가 부산저축은행 대출 브로커 조우영을 봐준 정황이 있다는 진술에서도 윤석열 후보가 등장했습니다. 주임 검사가 커피를 타줬고 첫 조사와 달리 되게 잘해줬다고 말했는데 당시 윤석열 검사는 담당 과장이었죠. 어젯밤 뉴스타파에서 김만배가 자신의 지인인 신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에게 말한 내용도 일치했습니다. 김만배 자신이 박영수 당시 변호사를 소개해줬고 박영수가 쫄지 말고 대검 가서 커피나 한 잔 마시고 와라고 해서 검찰청에 갔더니 진짜 커피 한 잔 하고 가시라고 하면서 봐줬다는 것이죠.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어제 윤석열 후보가 경기도 의정부 유세에서 한 말입니다. 민주당 정권이 강성노조 앞세워서 온갖 못된 짓을 하는데 그 천병이 언론노조다. 언론노조도 정치개혁에 앞서 먼저 뜯어 고쳐야 된다는 것.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뉴스타파는 어젯밤 보도를 내기 전에 관련 사실을 윤 후보 측에 질의를 미리 했었고요. 윤 후보 측은 답변을 안 했거든요. 질문에는 답변을 거부하고 언론인들의 노동조합을 민주당 정권이 앞세워 못된 짓 하는 천병이라고 갑자기 유세 현장에서 연설을 했다. 그런데 김만배가 자신의 지인인 실향림 전 노조위원장에게 털어놓은 녹취록이 뉴스타파를 통해 보도가 됐다. 속보이는 언행이죠. 속보이는 언행이죠. 와, 진짜 나는 속을 다 본 거야 대통령이. 그래가지고 네. 그때 다 말해준 거야. 언론 노조가 장난친 거라는 거를. 우리는 거기까지 몰랐는데 대통령은 진짜 촉이 대단한 거야. 딱 언론 노조 네. 찝잖아. 그래서- 이즈음에 뉴스타파가 또 네이버 그 뉴스 스탠드에 올라가면서 이 뉴스타파를 검색하면은 전 국민이 볼 수 있게 쫙 올라가요. 이게 네이버를 타고 그냥 예를 들면 넥스테이지 같은 언론을 뭘 써도 굳이 찾아가서 검색하지 않으면 볼 수가 없어요. 네이버 제휴가 안 되기 때문에. 근데 뉴스타파는 네이버 제휴가 됐었기 때문에 쫙 퍼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오늘 이동관 위원장이 그 얘기 한 거잖아요. 네. 원 스트라이크 아웃. 한 번이라도 이런 짓 하면은 네이버랑 그런 거 포털에서 검색 못 되게 하겠다고 했잖아요. 혹시 기억나십니까? 제가 지난번에 포털 뉴스 개혁 방안 토론회 가서 했던 말. 그러니까 뭐 공영 방송이 됐든 뭐가 됐든 아니 가짜 뉴스는 걸리면 바로 계약 해지해서 포털에서 검색이 안 되도록 해야 된다라고 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그렇지. 그거를 그대로 오늘 이동관 위원장님이 정말 멋지지 진짜. 그걸 않습니까? 보신 거예요, 이동관 위원장님이? 아니 원래 그냥 정상적인 사람이면 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겠지만 맞습니다. 그 뉴스타파 최승호가 만든 거고 이 사람이 강우병 PD예요. 맞아요. 그리고 MBC 사장도 했었고. 네. 근데 그럼- 나는 그 신학립 씨 보면서 야 언론 노조가 이제는 이 정도의 조작을 서슴지 않을 만큼 그러니까 언론인이라는 생각 자체를 완전히 버리고 돌았구나 이 생각밖에 안 들더라고. 이런 놈이 미디어오늘 대표였습니다. 맞습니다. 아, 신학님이 미디어 오늘 대표였어요. 네, 언론노조 위원장 2번 하고 미디어오늘 대표를 지냈죠. 그러니까 맞습니다. 정말 미디어오늘이라는 언론 거기는 진짜 거기 최대 아웃풋이 최민희지.